안녕하세요. 손태석 강사입니다. 이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하게 될 대학은 한국외대 대요. 외대 뭐 특징이 뭐죠? 한국외대. 외대 특징은 작다. 외대 다니는 사람이 보면 안 되는데, 대학이 되게 작아요. 자, 대학이 작으니까 문제가 뭐가 문제야? 대학이 작으니까 공간이 부족하죠. 공간이 부족하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시험일을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오전, 오후. 그다음에 일요일도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외대에서 시험일별로 무슨 특징이 있냐? 없어요. 그냥 공간 부족이죠. 공간 부족에서 오는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국외대 이제 문제가 어떻냐 이런 거죠. 한국외대 논술 문제죠. 논술 시험인데 이런 거죠. 외대가 3년 전부터 논술 문제를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뭔가 영어 제시문도 2개 정도씩 나오고 어떤 고유의 패턴이 있었는데 이게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 때문에 한국외대가 교육과정을 반영한 문제로 2년 전, 3년 전에 문제를 바꿨죠. 그래서 논술 시험에서 문제가 이런 걸 논술이 세트형 문제가 나와요. 세트형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 1번과 2번이 A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3번과 4번이 B라는 주제로 세트형이죠. 세트 분리형이죠. 분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가 다른 2개의 세트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풀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맞춰서 풀이를 하면 되는 거죠. 한국 외대 논술 문제죠. 논술 시험이죠. 논술 시험에서 자, 우선 첫 번째부터 생각합시다. 우선은 객관적인 조건 봅시다. 객관적인 조건이 있는데 하도 선생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여러 말이 있어서 객관적인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객관적 조건이 이제 최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LD, 뭐 LT 이제 특성화 학과가 있고 그 외 학과가 있는데 뭐 여기는 이제 합사 맞죠? 여기는 3개죠. 3개 영역에서 4 이내 나와야 되고 여기는 2개 영역에서 4가 나와야 되는데 차이는 뭐죠? 여기는 탐구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는 탐구가 평균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객관적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술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최저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최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평가인데 평가 요소인데요. 다른 대학하고 다른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논술이 700점, 그 다음에 내신, 쉽게 하면 교과죠. 교과가 300점이 들어가요. 다른 대학하고 차이는 뭐라고요? 이거예요. 오직 교과만 들어가요. 무슨 얘기야? 비교과 안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술 시험에서 비교과가 들어가면 보통 출결 봉사인데 그거 자체를 아예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교과만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그지? 자, 근데 이 교과에서도 특별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국어하고 한국 외대는 뭐야? 외국어 대학이죠. 그러니까 언어, 국어하고 영어죠. 영어에는 내신에 가중치를 두고요. 수학하고 탐구는 조금 적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 외국어, 언어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내신에서 조금 그래도 유리해지는 반면에 수학 탐구가 좋고 국어 언어가 영어가 떨어지는 친구들은 조금 내신에 불리한 점을 갖게 돼요. 다만 중요한 거는 뭐죠? 세 번째, 합격자 평균 내신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뭐 나중에 보시겠지만 뭐 중요한 학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듯 LD, 그 다음에 LT 학부가 있는데 작년에 LD 같은 경우는 얼마야? 3.8 평균 합격자 내신이 합격자 평균이에요. 평균이 3.8이라는 얘기는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친구, 추가 합격으로 합격한 친구의 내신은 얼마라는 얘기죠? 5.3, 5.4, 5.6까지 있어요. 알겠어? 자, 근데 LT는 얼마예요? 2.7이 돼버리는 거죠. 내신이 1이나 차이 나요. 같은 특성화 학과인데.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오직 최저
충족률 때문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논술 실력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저 충족률이 LD, LT 같은 경우는 두 개, 세 개 영역 합사하죠. 이게 생각보다 충족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최저 충족률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가 특목고 자사고 정도 친구들이겠죠. 그런 친구들이 최저가 잘 됐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내신이 요 정도 선이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근데 LT는 뭐죠? 최저 충족률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최저를 잘 맞춰서 내신 좋은 애들도 최저가 잘 됐고 논술 답안도 잘 써서 이제 합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경영학과 이런 거. 경영학과 이런 데는 3.5 정도인데 노업과 비인기 학과죠. 여기는 4.4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건 평균 내신이죠. 그러니까 내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최저가 1번. 알겠죠? 그리고 논술이 700점이잖아. 그죠? 논술 실력이 2번인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유형이죠. 논술 유형은요. 유형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한국외대 파이널 강의를 듣고 한국외대 시험을 보러 가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익숙하고 빨리빨리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방법을 배우고 가시면 돼요.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야. 고정되어 있는데 1번과 2번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1번은 영어 제시문이죠. 영어 제시문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요약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 2번 문제는 비판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세트 3번과 4번 세트죠. 3번에서 보통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이나 비교의 문제가 나오고요. 4번에서는 자료를 활용해서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연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데 영어 제시문의 난이도는 낮은 수준이고요. 영어 독해, 그러니까 완전한 번역이 필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유의사항 중에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딱 하나죠. 뭐죠? 볼펜을 써야 돼요. 그래서 유의사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펜 작성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많은 대학에서 연필을 써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지? 연필로 많이 쓰는데 대신 볼펜 작성이라서 연습지를 주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죠. 개요 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습지에다가 연필을 가지고 개요를 짜고 그 짜진 개요를 가지고 볼펜을 들고 답안지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오류가 적고 수정이 적고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한국외대 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시간이 최대한 많이 남고 여유 있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는 확연한 차이가 날 수 있는 답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본 강의에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하는 대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강의에서 볼게요. 안녕.